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는 못했으니까 기회를 놓친 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시작하면 너무 늦었겠지?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짜면 우리 뇌가 그 틀을 맞춰서 배워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 조건들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외국어를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어요. 몇 살이어야지 된다? 때를 놓쳤다? 그거 다 버리시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맞는 발견의 과정을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언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어디 가도 이 질문을 진짜 계속해서 받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또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나는 너무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는 못했으니까 기회를 놓친 건가? 아니면 뭐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시작하면 너무 늦었겠지? 싶은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데 그것도 뭐 영어든 뭐든 간에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데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이게 되게 한국에서 많이 지켜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영어 교육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거나 조기 유학을 고민하거나 뭐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서 조금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건 종종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뭐 그냥 결정을 하신 건 결정한 건데 근데 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어떤 학설이 있었어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면 언어를 특별히 잘 배운다라는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그 학설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릴 때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때를 놓쳤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설이냐면 우리 CPH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Critical Period Hypothesis이라는 겁니다. 자, Critical Period Hypothesis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결정 시기 가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Critical Period Hypothesis 언제 나왔냐면 1959년에 처음으로 뇌과학자 2명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데 우리 뇌가 약간 자연스럽게 언어가 발달이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물학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60년대 한 후반쯤 1967년에 에릭 레네버그라는 학자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더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언어 배우는 거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뇌가 특정 시기일 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언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사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동안 특히나 Critical Period Hypothesis에 맞춰서 이렇게 언어 교육을 진행한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몇 살부터 가르쳐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가설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냥 결정 시기 가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원래 Critical Period Hypothesis의 단어를 좀 뉘앙스까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ypothesis는 가설 맞고요. Period는 시기 맞아요. 무슨 시기 가설 오케이 맞아요. 근데 critical을 이렇게 결정으로 옮긴 건 이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뭐 결정적인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critical이라는 단어에 무게감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critical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굉장히 수준이 심각한 거, 너무나 심각해서 진짜 중요한 거를 말할 때 critical이라고 불러요.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아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위태로운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위태롭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그 상황을 He is in critical condition 이라고 얘기를 해요. critical condition. 그러니까 되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또한 이제 뭐 자동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지는 못하고 이제는 그냥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the car is in critical condition. 이런 식으로 critical이라는 말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제 전달하는 단어예요. 뉘앙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면 critical period hypothesis는 그냥 이 나이 때부터 이 나이까지 언어를 배우는 게 좋겠다, 좀 적합하겠다, 좀 유리하겠다가 아니라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critical이니까 요거를 안 하면 언어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믿으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이 학설이 원래 내세우는 연령대가 어떻냐면 이제 만 2세 때부터 한 만 13세까지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는 아니고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나이 때부터 사춘기를 겪기 시작할 때까지가 결정적인 시기라고 봐서 critical period이라고 불렀었던 거고 요거에 맞춰서 외국어를 배워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뇌가 연령에 의해서 발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그게 외국어를 배우는 능력 그 자체를 결정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 결정시기 가설, 이 CPH를 아예 뒤집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거를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요거는 결정시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냥 유리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critical period는 아니고 그냥 도움이 되는 period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critical period hypothesis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좀 일리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뇌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여야지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 적합하다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선천성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뇌가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난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그냥 선천적인 부분만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사람이고 살고 있는데 후천성을 어떻게 배제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증을 하려면 동체 집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집단을 두겠죠? 그리고 같은 외국어 교육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겠죠.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다 있겠죠. 연령별로. 근데 동체 집단은 후천성의 영향이 없는 집단이어야겠죠. 그러면 사회화가 안 되어 있고 학교 다녀본 적이 없으며 직장도 다녀본 적이 없고 다른 거를 뭐 체계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10대, 20대, 30대, 40대를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긴 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미 뭐 연령대 그 결정 시기를 지났는데 어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사실 결정적인 시기라고 주장하기에 적합치 않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결정 시기 가설, 뭔가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했어야지 잘 됐을 텐데 이미 때를 놓쳤다, 늦었다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시대적인 그런 학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착각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언어 교육학 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상황적인 습득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모국어를 배우든 외국어를 배우든 간에 언어 습득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조건을 연구하는 거는 가능하긴 가능하잖아요. 상황을 똑같이 만들고 조금씩 조절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상황 조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실제로 언어 습득의 조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게 됐을 때 뇌가 그 조건을 따라가 가지고 습득을 하게 돼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틀을 짜면 우리 뇌가 그 틀을 맞춰서 배워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 조건들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외국어를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주로 이걸 이제 영국에서 스미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to notice라고 불렀어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영어로 notice라고 하면은 뭔가에 관심이 가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에 있는데 혼자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되게 조용하고 살아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 어딘가에 뭔가 움직이는 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살짝 보이니까 저거 뭐지? 하고 쥐가 보이는 거죠. 이 순간 그러니까 시야에 뭔가 신호 오는데 제 뇌가 저기 뭐가 있네? 발견을 하는, notice 하는 순간이 있죠. 저거에 관심이 가는 게 있는데 보니까 쥐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는 발견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to notice 하는 발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견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학습자로서 뭔가에 집중을 하게 되고 궁금증이 생기고 저거 뭘까 하는 출발점이 생기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뭐 학원에 가면 또 뭐 무슨 뭐 단어표를 제공해주고 그건 뭐 우리가 발견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정해준 단어표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관심 있는 뭔가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본인만의 단어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왜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단어를 발견하면서 이거 모르네? 이거 모르네? 발견하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남이 정해준 것보다는 본인이 발견하면서 만들어가는 교재나 교육 내용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notice, 그러니까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요, 필요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은 시험을 칠 거니까 점수 잘 나와야지 하는 그런 필요성은 아니고요. 그건 충분한 어떤 내적 동기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여행 갔다가 뭔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써요. 근데 뭔가 먹을 거 필요한 건데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키오스크가 없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주문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one이라고 말이라도 던져야지 뭔가 이렇게 준비해주고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적인 필요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진짜 안에서부터 되게 이거 안 하면 불편하고 꼭 해야 되네 라는 상황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핸드폰의 언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필요성이 생기겠죠. 뭐 갑자기 여러분이 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전화기의 언어 설정을 중국어로 바꿔봤는데 뭔지를 모르지만 핸드폰을 쓰려면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핸드폰을 쓰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필요성 없이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아니면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자격증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한 내적인 그런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인 필요성을 설계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워보고 있는데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다가 이 내용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필요로 하는 상황을 짜면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금방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그게 내 거가 돼서 나중에 까먹질 않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뭘 하면 되고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겠죠. 뭐 디자인을 좋아해요. 뭐 아니면 패션을 좋아해요. 그러면 패션 관련된 잡지를 사가지고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패션 잡지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어휘를 배워보려고 하겠죠.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이거 뭘까? 할 때 그냥 바로 찾아보면 사전에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단어인지를. 근데 이렇게 계속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대로 그냥 바로 찾아보고 바로 답이 나오는 대로 하면 이 상황에 발견이 있을까요? 오케이. 발견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고른 그런 잡지에 뭔가 본인이 모르는 거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필요성은 있을까요? 사전을 열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필요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성이 성립이 되려면 여러분이 잡지를 열어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찾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본인이 궁금해하고 이게 뭘까 고민해보고 자기만의 어떤 가설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자기만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전에서 찾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다른 맥락을 보면서 또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조금 맥락이 다르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저것보다 이거 아닐까? 하고 생각이 조금씩 뭔가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본인만의 어떤 추측이 생겨요. 추측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그때 찾아보면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맞았네. 아니면 틀렸네. 이런 식으로 뭔가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깨달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네 하고 깨닫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과정도 뭐 듣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듣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듣기 연습을 하겠다고 미드를 보고 있어요. 미드를 보고 있는데 자막을 다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한글 자막 아니고 영어 자막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읽기 연습을 하려고 하시는 거면 좋겠죠. 우리가 필요성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발견은 있겠죠. 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미드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게 나와서는 그냥 만나게 되고 막 이런 발견의 과정이 있겠죠. 관심이 가는 순간이 있겠죠. 근데 영어 자막을 달았는데 듣다가 저거 뭐지 싶은 순간 그냥 읽어버리면 되니까 답이 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추측해보고 뭘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필요성을 만들어주는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막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막을 달지 않고 그냥 보는 상태에서 이거 뭘까? 하다가 나중에 달아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막을 달지 않고 봐야지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외국어 교육 기관이 있는데 이 학교가 100몇 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언어 몰입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Middlebury Language Schools인데 이분들이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Life doesn't come with subtitles. 그러니까 인생에 자막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언어는 자막으로 이렇게 제공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없는 상태에서 배워야지 필요성이 이제 성립이 되고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습득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너무 때가 늦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해보면서 뭔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정답이 주어지지 않고 뭔가 궁금해하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을 좀 짜시면은 그러면 충분히 습득이 좀 빨라지고 빨리 원하는 언어를 배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더 배우고 싶은 언어가 포르투갈어인데 저는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어를 좀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공부할 시간도 뭐 별로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그냥 그런 노출이 좀 더 되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설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저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핸드폰에 이제 언어 설정을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다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언어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어플을 열어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스튜디오가 다 이렇게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포르투갈어를 읽어보고 이런 거 이거네 하고 이렇게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언어 설정만 바꾸지는 않았고 사실 진짜 여러분들께 좀 환경 설계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소식지 같은 뭐 신문, 언론사, 뭐 방송사 그런 회사들의 계정을 팔로우를 해보시면 계속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뭐 내용이 다양하고 뭐 좀 어렵고 정치 경제 얘기 나온다 그 나라의 뭐 복잡한 얘기 나온다 너무 어렵다 수준이 너무 높다 싶으면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회사 계정 그냥 일반 회사 계정이에요. 왜냐면 큰 회사들은 언어권마다 자기만의 계정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명한
콜라 회사라든지 이런 데 계정을 팔로우하면 뭔가 익숙한 내용들이지만 언어가 다르게 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식 포르투갈어를 좀 더 배우고 싶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운영되는 그런 뭐 언론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뭐 observador나 그런 계정을 팔로우하는데 아니면 이제 MBA 그런 창업 관련된 이제 포르투갈어 계정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다 보면 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맥락은 뭔지는 뭐 어차피 영상도 사진도 카드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보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계정 팔로우하는 거 외에도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릴스를 보다가 우리가 그냥 끌리는 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이 억지로 자기의 릴스 피드를 그냥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어를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릴스를 보면서 영어가 한국어로 나오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넘기기 이런 거 하면 그러다가 영어로 뭐 나오면 그러면 무조건 머무르기 이거 이제 몇 번 하면 영어 컨텐츠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고요. 저는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싶은데 가장 포르투갈어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브라질이죠. 근데 저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를 배우면 좋기는 좋지만 그 포르투갈의 사투리가 훨씬 더 알아듣기 힘들어가지고 유럽식 그런 포르투갈어 채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브라질 것만 나오면 그거를 못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냥 포르투갈 것만 나올 때 머무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그런 것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역별로 사투리까지 나오는 거 다 조절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학습시켜 놓으면 계속해서 그런 거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릴스에 뭐 영어랑 한국어만 나왔었는데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학원에 이런 거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시면 굳이 뭐 소셜미디어 계정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그런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래 쓰던 인스타 계정 말고 유튜브 계정 말고 새로운 거 파서 그냥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 관련된 것만 팔로우하고 계속해서 좋아요 누르고 그 콘텐츠가 꼭 들어오게끔 해서 학습을 시켜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계정에 들어가서 그냥 바꾸시면 그때 그거를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교재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발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거를 이해하려면 꼭 이렇게 집중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생기고 계속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사실 언어든 아니든 간에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면 뭐 나이가 뭐 어쩌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야이긴 한데 뇌과학 쪽에서는 그런 neuroplasticity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neuroplasticity가 약간 뇌의 유연성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도 우리가 뇌를 좀 자극시키는 틀만 제대로 잡으면 뇌가 금방 그거에 맞춰서 새로 이렇게 성장하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나이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냥 뇌를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하니까 요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생활 구조를 우리가 건축가처럼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어떤 구조만 짜시면 결과가 그냥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무슨 단어표, 무슨 학원에, 무슨 교재에 이런 걸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설계에 집중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 시기 가설 몇 살이어야지 된다, 때를 놓쳤다, 그거 다 버리시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맞는 그냥 그런 이제 발견의 과정을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금방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어떤 꿀팁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필요성이나 발견이라는 거를 일상생활에 녹여 놓는 어떤 꿀팁이 있다든지 그러면 꼭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일취월장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언어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으면 또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언어 볼까요?